누구를 처벌할 거냐 하면 법이 만들어졌는데 누구를 처벌할 거냐 하면 6가지 처벌에서 면했던 경영 책임자를 최고 책임자를 기업주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높은 고위직을 처벌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내용인데 이 사람을 일단 특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특정을 하는 거야. 특정을 해. 누구냐? 기업의 장들, 아니 저 공공분야의 장들, 장관, 뭐 서울특별시장 이런 장들, 저 옛날에 공기업 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 명확하지. 기업에서는 예,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서 사업을 대표하거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요새 기사를 갖다 보면 CEO, CSO 나오는데 요 앞쪽에 있는 사람이 CEO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CSO예요. Chief Safety Officer, 예, 안전 담당 사장 뭐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런 사람을 임용을 하면은 처벌받느냐 마느냐가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죠. 어쨌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그래놨는데 요거에 좀 혼선을 불러일으키긴 해요. 근데 고용노동부 해설서나 법을 만든 취지로 봐서는 요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뜻이 강해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경영 책임자를 특정을 해놨어요. 피해를 역지를 못하니까 구체적인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김군 사고라든지 이제 김군 사고 메트로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점검하다가 죽었잖아. 그러면 그 죽은 거 갖고서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메트로 사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 사고 갖고서. 인간관계가 쉽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현장 끝선에서 죽는데 서울특별시장이나 메트로 사장을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인과관계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한테 안전 보건 의무를 부과를 해요. 이 부과된 의무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김군 사고라든지 김영균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그 사고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이 의무를 다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너 이 의무를 다 했어? 네가 안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현장에 생긴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의무를 다 했어? 네가 안 했으면 네가 안 한 것 때문에 그 현장에 사고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제 엮으려고 이 의무를 부과를 해요. 경영 책임자한테 의무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다른 법에는 없어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예, 그래서 법 4조 중대산업재, 중대시민재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원료 제조물 있고 공중시설 있고 이제 시민재는 이렇죠. 원료 제조물 아까 이게 이제 가습기에서 나온 거고 공중교통시설, 공중이용시설 교량이라든지 교통수단 세월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재해 쪽하고 가습기까지 해서 산업재해는 아까 김영균, 뭐 김군 사고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너는 이런 거를 해. 네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동네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너는 이거를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조항을 넣은 거는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너 외주화했을 경우에 네가 책임져야 될 위험을 외주했을 때 네가 책임져.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외주와 줬어도 네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네가 다 확보해줘. 여기 하청을 줬어도 네가 하청한테만 맡기지 말고 네가 예산이랑 인력 다 챙겨. 그 다음에 의무, 안전 보건 관련된 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조치는 너 다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원청 네 기업 네가 다 책임지란 말이야. 경영 책임자 네가 하청 줬어도 네가 다 책임지란 말이야. 메트로든지 서울특별시장 너가 다 책임져 이런 소리예요.
너 저 아까 그거 위험 왜 좋아져서 점검하는 뭐 어떤 업체에다가 뭐 은성 PSD인가 거기다 넘겼다 해서 거기다 책임 미루지 말고 네가 예산서부터 인력까지 의무 이행하는지 다 네가 챙겨. 이런. 실질적으로. 근데 보시라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뜻의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명확한 지침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실질적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재해병에 필요한이라는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시행령에서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어, 필요한으로. 그러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얼마나 내가 마련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예, 불확실. 경영 책임자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느냐 하면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한 명이라도 죽으면 시민이 한 사람이 죽거나 근로자가 한 사람이 죽으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을 처하는데 1년 이상 징역은 살인범하고 최소 1년 이상 무조건 징역 살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살인범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삼성 현대 같은데 회장님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회장을 하거나 50인 미만, 아니 50인 정도 되는, 아까 50인만 유예됐으니까 50인 정도 되는 소기업 사장이거나 대표거나 근로자 한 명이 죽으면 책임은 똑같아요. 기업의 규모랑 상관이 없어요. 기업의 규모랑도 상관이 없고 업종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죽으면 1년 이상 10억 이상 벌금. 이것도 병과야. 그러니까 1년 이상 징역, 10억 병과. 이게 큰 기업 같은데 뭐 1년에 연봉을 갖다가 뭐 수십억 받는 사람들은 10억이 별게 아니지만 연봉 뭐 수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한테 10억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그죠? 거기다가 법인 기관에 50억 이상 벌금, 50억 이하 벌금. 여기다 영업정지 떨어지죠. 또 법률 자문 받아봤더니 이 피해자한테 보상해줘야 되거든. 5배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5배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 경영 책임자가 전부 다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큰 기업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망 1명 이상인데 나는 우리 사업장이 너무 많어. 데 근로자들이 너무 많어. 시민도 우리 사업장이 워낙 많어. 위험해. 또 작은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난 망한 애야. 완전히 난 끝장나네. 이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게 불확실한 거야. 거기다가 나 처벌 받아 안 받아도 잘 몰라. 요것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아까 어땠어? 형벌은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법이 시행이 됐어도 계속 법률계에서는 이게 지금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랑 경영 책임자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거 위반한 거로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공포로 조성하는데 이거 한번 좀 볼까요? 근로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근로자들이 실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내가 죽겠다고 고의로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뭐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럴 일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다리를 쓰거나 또는 창문 청소하거나 하면서 떨어진 사고. 왜 창문에 그냥 아무 안전대 없이 올라가게 해놓고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했는데 근로자의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CEO가 처벌될 일도 없었고 근로자 실수다라는 게 통했지만 지금은 근로자가 실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경영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사고 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왜냐하면 사기업도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에서는 더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 작년도에 특감을 해서 옆에 이렇게 틀어놓고서 제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가 틀어놓고서 들으면서 제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정진하고서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니 첫 번째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근로자가 실수를 해도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더 세게 다룰 거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마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제가 시비를 걸은 게 들어갔는지 뭐 없어졌어요. 요거만 딱 없어졌어요. 이 동영상만 없어졌는데 요때 CEO 포럼 전체 동영상 중에서 요 동영상만 날라갔어요. 안 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동영상 얘기하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네들도 말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후에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계속. 근로자가 실수를 해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 아니 근로자가 실수를 했는데 죽지 않게 어떻게 CEO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 저건 좀 과하다. 거기다가 공기업에서 사고를 치면 더 세게 한다? 범죄는요, 더 세게 하고 더 적게 하고가 아니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야, 엄격하게. 법에 진짜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될 일인데, 이래서 제가 어떤 걱정을 했었느냐 하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책을 써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 이 시각은 고쳐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시각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책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랬는데, 어, 실수를 해도 죽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걸 단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지으면은 문제가 생기게. 뒤에서 제가 좀 볼 텐데요. 뒤에서 볼 텐데. 정말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내용에서 제가 핵심되는 것만 뽑으면 경영 책임자를 특정을 했고 안전보건 의무를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처벌을 얘기를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 위화력의 효과를 사전에 높이기 위해서 겁을 잔뜩 줘요. 겁을 잔뜩 줘. 근데 이 법에 배경이 된 게 기업살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살인.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원명이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네, 이걸 기업살인법이라고 번역한 게 맞냐? 라는 것부터 좀 따져봤어요. 이거 기사도 일부 나와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해석한 게. 근데 이 중에 맨슬로터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건 과실치사.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기업 과실치사법, 법인 과실치사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번역한 사람도 있고. 요 중에 and 호미사이드가 있잖아요. 호미사이드는 살인이라고 우리가 네이버 사전 같은 거 보면 살인이라고 딱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법을 요것만 따서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미사이드가 기업 살인법이다. 그런데 이걸 브리테니커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브리테니커 사전을 갖다 보면은 살인, 범죄에 해당되는 살인뿐만이 아니고 정당한 또 엑스큐저블 용납할 수 있는 범죄까지도 포함을 해요. 호미사이드가.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과실치사잖아, 일종의. 그래서
머더를 사용하지 않고 호미사이드를 쓴 거는 과실치사까지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살인법이라고 딱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지역별로도요. 이 맨슬로터랑 호미사이드가 이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는 호미사이드고 나머지 영국에서는 맨슬로터를 써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쓰는 데가 더 많은 거지. 이걸 설령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법으로는 머더로 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법의 특징은 번역을 기업살인법으로 하든 기업과실치사법으로 하든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CMCH 2007로 저는 이제 부를 건데 영국법 이렇게만 부를 건데 이거에는 대상단체가 노동조합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개인한테 죄를 묻질 않아요. 이 개인한테 죄를 묻는 거는 이 법이 아니고 형법하고 안전법에 우리 같은 산업법으로 묻지 이 법으로는 개인한테 묻지 않아요. 개인은 형법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이거랑 차이는 경영 책임자 개인을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형법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거. 영국은 이 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거고 개인은 형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 개인이 처벌에서 면하는 게 아니라 처벌의 근거법이 형법이다라는 거지. 형법으로 따져서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형법으로는 처벌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경영 책임자를 직접 처벌해서 그 위하력으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이제 개인한테는 묻지 않고 법적으로는 개선 조치를 시정 조치를 요구해서 안 들으면 벌금 부과하는 거예요. 기업에다 벌금 부과하는 거야. 이거. 기업에다 벌금 부과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기업살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닌 부분이 좀 있어요. 배경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해도 내용은 많이 다르죠.